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긴장을 낮추기 위한 협의를 런던에서 시작하며 투자자들은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첫날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틀째 협상으로 이어가기로 하며 상승폭을 일부 줄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이마트의 주가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추경 기대감과 지역 화폐 증액 가능성에 전일 4.3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며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D 프린팅 업체 링크솔루션이 코스닥 상장 첫날 장 초반 50%대 급등세입니다. 공모가는 23,000원으로 이날 3만 원의 거래를 시작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5년 4월 일본 경상수지는 2조 2,580억엔을 흑자를 냈다고 니케이 신문 등이 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외와 상품, 서비스 등 거래 및 투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상수지의 흑자가 전년 동월 대비 702억엔 3.2%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0일 화요일 오늘도 실전 매매 정수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 고위급 협상을 하며 그 가운데 간밤에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11포인트 하락했고요. S&P 500은 0.09% 상승, 나스닥은 0.31% 상승 마감하며 엇갈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초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상호관세에 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한 달여 만에 런던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희토류가 주된 내용이었고요. 다만 트럼프가 협상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간 국내 증시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하나 했더니요. 이내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섹터 먼저 살펴보시면요. 우선 웹툰 강세입니다. 대선 이전에도 새로운 정부 출범 기대감과 함께 정책주로 엮이면서 웹툰주들이 일제히 상승세였는데요. 다시 한번 이 섹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미스터블루 상한가 기록했고요. 핑거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가시화되고 있나 봅니다. 화장품과 같은 중국 소비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공휴일 대형마트 이 의무 휴업 강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며 이마트와 같은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서 출발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3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865선을 지켜주는 코스피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수급입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담아주고 있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소폭 담아주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관은 홀로 팔아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0.55% 상승하고 있고요. 768선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수급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팔아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됐고요. 또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바로 STO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어제 오늘 스테이블 코인과 핀테크와 같은 업종들이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민간 블록체인 업계에서 활동해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가상자산 전문 정책실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가상자산 업종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별거 없었습니다. 흔들림도 크지 않았고 그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저도 관심이 없어서 미국장만 안 빠지면 됩니다. 자, 미국장 먼저 볼게요. 자, 미국장
자, 끝났죠. 나스닥, 보합, 다우존스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일본 시장도 뭐 잘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그 구름대 위에서 강한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도 전자결제 관련주부터 해서 정책주, 그리고 뭐 인공지능 관련주들부터 해갖고 뭐 기대감에 있는 그런 종목도 잘 움직였는데 오늘도 좀 웹툰 잘 가고요. 그 다음에 뭐 건설주, 증권주들도 계속 양호한 상태고, 게임주도, 그 다음에 화장품 뭐 이런 애들도 움직이고요. 수남매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남매. 그리고 여전히 전자결제 움직임 괜찮고, 전선주 아침부터 강했고, 가스관 관련주.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그 공개 방송 때 종목들 몇 개 이제 주고 했던 것들이었는데 5월 8일 날에 저도 이거를 관심은 없는데 급등주 검색기 용차트에 나오니까 이걸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미스터 블루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핑거 스토리 이것도 다 녹화가 돼 있어요. 공개 방송했을 때에서 내용이. 그래서 5월 8일 날에 이거 추천했던 종목인데 핑거 스토리, 미스터 블루 이게 차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미스터 블루 이렇게 생겼어요. 차트가 딱 봐도 거래 실렸고 용 차트죠. 와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고 제가 요거를 5월 8일 날에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6월 달이 5월 8일 이쯤에서 얘기했네요. 5월 8일 날 요쯤에서 얘기했던 건데 조정받더니 왜 다시 급등했느냐. 조정받고 죽질 않고 돌렸잖아요. 돌아갔으니까. 저도 미스터 블루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웹툰 제가 뭐 웹툰을 뭐 즐겨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전망이 뭐 좋은지도 모르겠고. 근데 왜 이거를 그때 당시 뽑았느냐? 차트가 좋아서. 그러니까 누가 돈을 넣었죠. 돈을 넣고 용 차트고 올라갈 것 같아서 봤더니 진짜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 그리고 핑거 스토리도 5월 8일 날에 똑같은 타이밍에서 여기서 같은 날 같이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고점 뚫고 가격이 움직이는 웹툰주인데 사실 웹툰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그냥 잘 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한번 그냥 그때 당시 용 차트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오히려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는 태웅하고 풍산 이쪽인데 이거는 5월 달에 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 공개 방송에서 추천했던 겁니다. 풍산, 태웅 오히려 이쪽이 저는 더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쪽들이 더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순환매의 관점에서 이쪽도 움직이고 저쪽도 움직이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잘 살펴보면 다 테마주들이 다 거기서 돕니다. 원전, 그다음에 뭐 알래스카 LNG, 그러다 갑자기 로봇주, 또 양자암호, 결제 관련주, 지역 화폐, 그러니까 이슈 있는 것들로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STO 관련주 조각 투자. 결국은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법정화폐를 만들고 그거를 뭐 달러에다가 붙일 건지 원화에다 붙일 건지 그래서 안전하게 만들겠다라는 법을 도입을 해서 하겠다라는 의지가 일단 미국은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조각 투자라든지 STO 관련주라든지 토큰 증권 관련주라든지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다 가상화폐가 아니고 가상자산 관련주로 해갖고 다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는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 이슈 있는 종목들로 매매하기에는 시장은 계속 여전히 아무리 봐도 나쁘지 않다,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역시 순환매 장세인 국내 증시인데요.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353.5원에 하락해서 출발했고요. 현재는 1,35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주시면요. 고민들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서울옥션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표적 종목, 바로 종목명은 서울옥션입니다. 실시간 현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0.76% 하락하고 있는 서울옥션인데요. 9,19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자,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은 이전부터 제가 공개 방송에서 몇 번 소개를 시켜준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막 돌리기 시작하고 용차트이면서 이게 작전주 세력주 패턴인데 나중에 크게 갈 것 같다. 아니도 아닌 게 지금 미국은 지금 가상자산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열을 올리면서 그쪽을 뭐 전략적 산업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법 제도화를 한다라는 게 뭐 세금을 떼먹기 위해서 내지는 법 제도로 끌어들여가지고 규제를 하기 위해서라는 안 좋은 시각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관 투자자라든지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거니까 규제를, 그러니까 자라나는 것을 딱 규격을 놓고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은 겉으로는 규제를 두고 간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걔네들은 어마어마한 돈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운영사라든지 엄청난 자금들을 끌어모아서 한마디로 도박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엄청나게 뭐 카지노 시장을 만들듯이 어쨌든 가상화폐로 엄청나게 펌핑질을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미국 시장의 지금 그 정책과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법을 제도화해서 그게 아니고 걔는 법을 제도화해서 이제 합당한 이유가 되니까 가상화폐 시장을 열어서 기관 자금들을 끌어모아갖고 엄청난 큰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법 제정을 해갖고 이걸 규제를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말라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다 미국으로 다 넘어가서 투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그렇게 풀어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규제를 빡세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게는 안 할 것 같고 느낌이. 그러면 그런 쪽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겠는데 근데 서울옥션 올라간 게 없어가지고 가격 전략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미국이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흐름이니까 그래서 서울옥션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옥션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현재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6월 2일 에코플라스틱이었고요. 매수가는 3,070원이었습니다. 8.4%의 상승 보면서 목표가를 달성했던 하루였고요. 6월 4일은 다올투자증권입니다. 3,810원의 매수가 그리고 3.2%의 상승하며 목표가 달성했네요. 6월 5일 같은 경우에도 에코플라스틱 돌아왔습니다. 매수가는 3,100원이었지만 미도달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6월 9일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매수가는 25,000원이고요. 아직 미도달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상황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장 주인공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제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잘 갔죠. 잘 가고 오늘은 고점에서 한 장중에 4% 지금 2.65% 정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종목이니까 비중만 줄여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다른 애들도 그런 애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가고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가고 얘도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갈 종목이니까 비중 절반 이하로만 가져가시면 되겠고 어쨌든 어제는 가격이 안 돌아왔어요. 25,000원 안 돌아왔으니까 미도달된 걸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 일진전기부터 보겠습니다.
일진전기. 자, 드디어 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오늘 원전, 전력, 전선 이렇게 애들이 움직이니까 조금 더 움직였는데 그래서 수익률은 좀 더 올라서 41% 수익으로 지금 달성이 되고 있는 중이고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라 그랬죠. 그러면 이스트 에이드 84% 수익을 낸 이후에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부분들은 더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아직 고점 돌파는 안 나왔고요. 다음은 원희골딩스. 원희골딩스 고가에서 잘 내려오질 않아요 이제. 뭐 내려오면 참 좋겠지만 살려는 사람들은 수익률은 41%대. 저는 크게 갈 거라고 보고 비중을 줄여서 더 가져가시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어제 이제 더 올라오면서 장중 고가를 35%를 줬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요. 지금 고가를 한번 여기 1차적인 고가를 이제 돌파한 거고 조정받고 또 움직이면 이제 여기 있었던 최고가를 이제 돌파하러 가게 될 그런 차트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용 차트. 자, 다음은 코오롱 EMP. 코오롱 EMP. 아마 공개 방송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지금 다 제 추천 주제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했다 다 튀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얘는 이제 플라스틱,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자동차 부품주도 들어간다 그랬고 그리고 수소차 부품으로 들어가는데 수소차 연료 전지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종목들이 범한 퓨어셀, S 퓨어셀 이쪽 애들도 움직임이 조금씩 나옵니다. 범한 퓨어셀 그렇죠.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얘네들도 고가를 돌파할 거고 다 수소차 부품, 전기차 부품, 자동차 부품주 이런 식으로 크게 묶을 수가 있는데 12일 날에 테슬라가 완전 자율자동차를 발표할 거라 하잖아요. 잘 나오면 그때서부터 이슈는 계속 될 거고 완전 자율자동차 시대가 찾아오게 될 거고 자동차 부품주도 움직이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차도 가볍게 만들려면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코오롱 EMP 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좋은 쪽으로 차트도 바닥에 있고 했던 종목인데 이미 그때 추천한 이후로는 8.4%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달성은 됐는데 비중 절반은 가져가시고 더 욕심을 내도 되겠다 하는 말씀. 어쨌든 어제 현대모비스도 장중에 강세를 보여줬고 어제 테슬라도 강하게 올라갔죠. 제가 테슬라 어제 그렇게 조정받으면 트럼프하고 싸워서 그렇게 떨어지면 그게 회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기술력이 안 돼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라고 그랬죠. 어제 테슬라 장중에 12%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 중에 코오롱 얘가 원래 코오롱 플라스틱인데 이름이 바뀐 겁니다. 코오롱 EMP 잘 보시고 자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부품주고요. 에코플라스틱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이고 범한 퓨어셀, S 퓨어셀, 에코플라스틱 그다음에 코오롱 EMP 차트들 다 비슷하게 생겼고 크게 한 가족으로 묶으면 자동차 부품주, 수소차, 전기차, 연료전지 부품주로 묶을 수가 있고 따로따로 묶으면 쟤는 플라스틱, 얘네들은 자동차 부품주, 연료 2차 전지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뉠 수는 있는데 다 같이 순환하면서 움직일 그런 차트들이니까 에코플라스틱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튈 것 같아요.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EMP, 코오롱 EMP, 에코플라스틱 같이 움직이는 그런 테마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만 이미 수익 났으니까 절반만 가지고 욕심 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서울옥션 가겠습니다. 서울옥션 그러니까 어제는 가상화폐 관련주 해가지고 대부분 움직였던 애들이 전자결제 관련주 움직였단 말이에요. 전자결제 뭐 그다음에 지역화폐 해가 꼭 뭐 그런 쪽 위주로 움직였는데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그렇게 해서 움직였죠 어제 안 간 게 아니고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랬는데 얘도 가상자산 뭐 조각투자 STO인데 그것도 STO도 그쪽으로 엮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은 연관성이 확실히 있으니까 근데 차트가 이제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럼 크게 가겠죠. 크게는 가겠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거를 이 가격에 사느냐 뭐 사도 괜찮겠는데 이왕이면 싸게 가격은 아마 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온다고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일단 가격은 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오고 10,000원 넘어가고 11,000원 가고 13,000원 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언제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이니 뭐니 하면서 가상자산 이 얘기가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달 지날지, 석 달 지날지, 6개월 지날지. 지지부진하면 그때까지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올 텐데 그때 내려올 때에서 버틸 수 있는 가격은 8,000원이면 정말 싸기 때문에 내려와도 잘 버틸 것 같거든요. 물론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8,000원까지 안 내려오고 지금 정도에서 모양 만들고 있다가 가상자산 이슈로 확 해갖고 올라가고 15,000원까지 그냥 펌핑질을 한 15,000원까지 요즘 한 50% 올라갈 텐데 그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하여튼 조정받으면 싸게 사주자. 날라가서 급등해서 올라가면 뭐 STO 관련주가 저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거 사면 되겠죠. 어쨌든 오늘은 좀 싸게 사는, 왜냐면 오늘 아침서부터 많이 올라갔었던 테마주들이 흔들림이 조금 보였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흔들릴 때 좀 싸게 사자라는 관점으로 지금 조정받는 애들은 일단은 사는 관점인데 많이 올라간 애들은 며칠째 올라갔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조정을 받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싸게 사자는 얘기 한마디로 아직 도망가진 않았으니까 내려올 때까지 잘 째려보고 있다가 일단 8,000원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옥션의 매수가 바로 8,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정 받으만 담아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은 국내부터 해외까지 집중하고 있는 업종이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현대제철이고요. 매수가는 29,000원이고 비중은 20% 들어가 계십니다. 현대제철 현재는 5%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3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뚫고 이미 소폭 수익 구간이신데 전고점 돌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해야 될 것 같지 조금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현대제철은 제 공개 방송을 저녁에도 합니다. 저녁에도 하는데 그때 들어왔다면 이거 그때 당시 좋다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6거래일 전이에요. 6거래일 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현대제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용 차트로 보여서 근데 이제 단점은 무겁다는 거. 근데 잘 가죠, 진짜로. 6거래일 전이니까 하나, 둘, 그러니까 오늘을 제외하고 6거래일 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쯤에 얘기했나 보네요. 이때쯤에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길래 이때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일단 좋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무거우니까가 문제고 29,000원 수익은 나셨고 뭐 바닥은 그러니까 박스권을 보면 여기가 바닥이라서 여기가 바닥이고 이 위에가 저항이라서 매매하는데 박스권 매매에서는 좀 불리하죠. 이 가격대가 29,000원대가. 근데 제가 요거를 용 차트로 이때 당시 뽑았던 이유는 이 차트가 이제는 이 바닥을 탈피를 하고 4만 원으로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수익률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가볍게 팍팍팍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대형주로서 금액을 크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니까 3조 8천억이니까 10억 단위, 100억 단위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종목입니다. 왜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이쪽으로 떨어져서 다시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4만 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금액을 10억, 100억 혹은 500억 단위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죠. 왜냐면 다른 가벼운 종목은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4만 원만 가도 천천히 간다는 얘기죠. 4만 원을 뭐 단번에 가는 게 아니고 뭐 2년을 통틀어, 뭐 3년을 통틀어서 그 정도만 가도 50% 올라가네요. 거의.
50%는 안 될 텐데. 예, 하여튼 여기 지금 잘못 저점을 찍어서 그런데 70%만 올라가도 100억에 70%면 70억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70%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사는 거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몇 년 걸려요. 올라가는 데서 지금은 원래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 일단 단기 저항대 32,000원대에서 한번 걸렸다가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길게 볼 때는 제가 2, 3년 얘기했지만 지금 장세 흐름을 봐서는 1년만 해도 4만 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큰 사람들한테는 좋은 종목, 금액이 작은 사람들한테는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이 철강주가 움직이면 좀 더 가벼운 쪽으로 더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공개 방송에서 추천하셨던 종목이었네요. 역시나 상승 탄력 받아갔는데요. 대형주로 무거운 종목이지만 전망 좋으니까요. 보유하시는 거 제안 주셨고 목표가 4만 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두산퓨얼셀이고요. 매수가는 2,9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5%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은 9%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19,8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수소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그래요. 두산퓨얼셀, 그러니까 S퓨얼셀, 범한퓨얼셀, 두산퓨얼셀 이게 다 수소 전지, 연료 전지 이 섹터거든요. 다 좋게 보여요. 근데 아까 걔네들보다는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 얘가 먼저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이고 범한퓨얼셀, S퓨얼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두산퓨얼셀 갔으니까 조만간에 고점 돌파하겠죠. 공개 방송에서 이거 조만간에 움직이고 돌파할 거니까 잘 보라고 했던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에코플라스틱하고 코오롱 EMP도 같이 따라갈 거니까 자동차 부품주로. 그래서 그런 애들도 같이 얘기했던 건데 예상대로 흐름들이 다 좋네요. 다 좋네요. 그래서 두산퓨얼셀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산퓨얼셀 아까 얼마에 2,900원? 2,900원. 예전에 물렸던 거네요. 오늘 최고가가 2850원이니까 한 25,0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쪽 자율자동차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2차 전지를 낄 거냐, 아니면 나트륨 전지를 낄 거냐, 아니면 수소 전지를 낄 거냐, 연료 전지를 낄 거냐, 뭐 이제 그런 논의가 시작되겠죠. 근데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양극재, 음극재는 웬만하면 안 올려줄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감싸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부품주들은 공통적이니까 그래서 움직일 것 같고라는 얘기입니다. 개인들 많이 물려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두산퓨얼셀 개인들의 물량이 많기는 한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려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알지만 그 많이 올라갔던 걔네들이잖아요. 걔네들이고 그거 아닌 곳에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25,000원까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퓨얼셀도 전망 좋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 25,000원까지 제안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삼성 SDI고요. 매수가는 40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40%로 꽤 많은 편이십니다. 현재는 1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워낙 2차 전지 종목들 이 삼성 SDI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하락세인데요. 방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랜 기간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삼성 SDI 차트를 보면요. 제가 일목을 여러분들 가르쳐드린 이유에서 이게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게 그냥 차트 그림에 나오잖아요. 차트에 보면은 먹구름 껴있죠. 위에 이렇게 먹구름 껴있고 우하향이고 아직도 약합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냥 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나 자고 있어. 너 그럼 언제 깰 거야? 그럼 물어보면 삼성 SDI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더 잘 건데? 건들지 마. 나 계속 잘 거니까. 건드려봤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아니 잠자고 있는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뭐 밥을 해서 만들어 놓든 갖다 놓든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요? 아무것도 얘네들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건드려봤자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저녁에 이제 공개 방송이나 이렇게 공개 방송 하게 됐을 때에서 추천한 종목이 있어요. CJ 다르죠? 한진 다르죠? 차트가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현대제철 이렇게 차트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카카오도 추천했어요, 여러분들. 카카오도 추천했고 카카오페이도 추천했고요. 카카오뱅크도 추천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요?
이게 6개월 전만 하다가 비슷했어요. 삼성 SDI도 주구장창 두더지 패턴 자꾸 떨어졌었고 카카오페이도 두더지 패턴이었어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막 맨날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구름대를 뚫고 머리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이런 애들, 카카오.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미 최근에도 이걸 추천했지만 요거 말고 여기서부터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돌리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삼성 SDI는 없어요. 삼성 SDI는 아까 말 걸어보면 얘도 더 잔다 그랬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카카오나 이런 애들은 이때 당시 작년 11월 달에 너 뭐하니 그러면 나 이제 일어나려고. 근데 깼는데 얘가 비몽사몽입니다. 깼다가 잠들었다, 깼다가 잠들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깬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깰 때는 뭐 전자화폐라든지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로 확 하고 움직인 거고. 어쨌든 삼성 SDI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에 물린 거는 안타깝지만 손절은 불가하고요. 이미 그 정도 물렸으면 그냥 버텨야 돼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안 된다. 추가 매수 하고 싶으면 얘가 올라와서 잠에서 깰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삼성 SDI 지금이 바닥일까, 지금이 진짜 저점일까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권하지 않으셨고요. 보유하는 전략 제안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한신공영이고요. 매수가는 8,700원, 비중은 20% 들어가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8,9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건설 업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상향하다가 소폭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한신공영 요즘에 건설주들이 잘 가죠. 한 2달 전부터, 3달 전부터 잘 움직이는 현대건설도 있고, 뭐 대림건설도 있고, 뭐 등등 GS건설도 있고, 다들 잘 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사셨나? 물렸다 올라온 건가? 자, 일단 물렸다가 수익 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 단가가 좀 높으니까 비중을 좀 파세요. 나빠서 파는 건 아닙니다. 이게 조정받으면 또 놀래시니까.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던 게 또 다시 또 주마등처럼 또 스치면서 또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그 가격에서 물렸으면 1년 넘은 것 같거든요. 손실이. 그렇죠. 그 가격이면 2년 넘도록 지금 고통을 받았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절반을 팔고 얘는 차트가 돌렸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성 SDI는 너 뭐하니 그러면 잠잔다. 이랬지만 한신공도 뭐하니 그러면 나 이제 깨어났다는 거죠. 깨어났고 용차트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용차트예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날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반을 팔고 조정받으면 또 사세요. 그러니까 그룹대 이 고점 요 저항대로 올라오게 되면 지지대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뭐 8,000원이든 7,500원이든 지지대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더 하시고 지금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아직 조정 시그널은 안 떴습니다. 근데 조정 시간에 뜨면 또 아까워서 못 팔아갖고 또 손실로 가져가면 또 괴로우면서 결국은 밑에서 바닥에서 손절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지금 수익이 나올 때 절반을 팔면 기뻐져요. 왜냐면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되는 거고 절반은 팔았으니까 올라가면 나머지 절반 더 갖고 있으니까 더 수익이 나는 거죠. 자, 그렇게 절반 매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종목이 수익 전환하게 되면 비중 조절하는 제안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보유하고 계신다면 분할 매도 제안 주신 거고요. 또 조정받으면 또 살 수 있는 차트니까 계속 추적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마트네요. 매수가는 79,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로서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7% 넘게 빠지고 있고요. 8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던 이마트입니다. 이 대형마트 의무 공휴일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하며 상담 신청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이마트 최근에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아까 아나님께서 초반에 안 좋은 이슈를 들려주셨죠. 일단 그거의 영향을 좀 받고는 있네요. 자, 일목으로 보면 자, 이렇게 구름대가 강하게 움직이다가 후행 스팬이 주가를 깨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조정 나 시작한다라고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가랑 대화를 하면 돼요. 여전히 강하지만 지금 내가 조정을 시작할 수도 있어라고 얘가 얘기를 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경계 신호가 지금 삐용삐용 나온 겁니다. 그럼 경계 신호 나왔으면 수익이 났으면 버티는 게 아니고 파는 거예요. 79,000원의 수익이면 일단 팔고 보는 겁니다. 팔았다가 아까우면 절반을 팔면 돼요. 왜냐면 차트는 전체적으로
뭐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조정받았다가 다시 가겠죠. 그러니까 요 후행투선이 내려왔다가 지지하고 올라가면 그때 가서 다시 사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악재에서 이전까지는 이 구름대를 깨기 전까지 후행스팬이 깨기 전까지는 지지 영역이고 계속 보유해도 됐었던 자리지만 지금부터는 조정을 시작하는 거니까 현금화를 절반이라도 했다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재공략을 하세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시 조정받고 상승할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조정받고 이 구름대를 언제 돌파할지는 가봐야 돼요. 3개월 뒤에 돌파하는데 만약에 6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 나중에 올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수익이 났다가 손실로 바뀌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절반은 파셔라. 근데 저 같으면 전량 다 팔았다가 이제 막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널렸는데 그래서 다른 쪽으로 들어갔다 그쪽으로 매매로 놀다가 딱 봤더니 계속 얘가 잠자고 있어. 그러면은 계속 놀고 있다가 한 3개월 뒤에 올라가네 그러면 다시 들어오면 되죠. 아까 카카오 보면은 카카오도 여기서 올라갔다가 깨지고 나서 이렇게 3개월, 4개월 잠수 타다가 다시 움직이듯이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이. 이마트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버티는 자리가 아니고 절반 정도는 팔거나 아니면 전량 팔아서 다른 쪽에서 놀다가 다시 들어오셔라. 그래서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종목은 맞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반 수익 실현하시는 거, 또 다른 전략은 전량을 팔고 종목 교체하는 방안도 제안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마트 차트상으로 괜찮으니까요. 함께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제주 반도체이고요. 매수가는 18,0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로서는 1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대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주 반도체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반도체주도 어제 보니까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인공지능 AI 반도체랑 비슷해졌습니다. 차트 모습들이 나쁘지 않은데 일단 제주 반도체만 보자면 아직 먹구름대에 머물고 있어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18,000원에 물린 거는 그냥 계속 가져가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먹구름대를 뚫고 머리를 들겠죠. 그럼 거래도 실리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건 예측이에요, 예측. 그러니까 지금은 먹구름대 내에서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불을 붙여도 지금 불이 붙질 않아요. 잘.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가 거치고 비가 그치면 그때는 불을 붙이면 그래도 불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더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힘이 약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보유 계속 해주시면서요. 빛을 볼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현대건설이고요. 매수가는 42,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은 20% 들어가 계시는데 또 다른 건설주입니다. 오늘로서는 73,8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 우상향하면서 천장 없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얼마의 수익 실현하실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목표가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냥 용 차트예요. 42,000원에 사셨으니까 수익이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100% 수익이 나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단가가 낮게 잘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더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익절자리,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하자면 65,000원. 이 자리가 깨지면 한 3분의 1만 파세요. 그리고 또 사야 됩니다. 어차피 또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6만 원이 깨지면 또 3분의 1을 파시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65,000원, 6만 원 깨지면 3분의 1, 3분의 1 팔면 되고 그것조차도 안 깨지면 계속 갖고 가세요. 10만 원 가고 15만 원 가고 20만 원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런 종목 장세예요. 가는 게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만 다른 섹터에서는 에코프로 100배는 아니더라도 10배, 20배는 왜 못 갑니까? 에코프로도 100배 갔는데 100배 올라갔듯이 100배 말 그대로 100배예요. 10배가 아니고 10배 곱하기 100배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100배는 몰라도 10배, 30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가게 되면 뭐 20만 원, 30만 원 나중에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65,000원, 6만 원 안 깨지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65,000원, 6만 원 안 깨지면 나올 수밖에 없죠. 언젠가 깨지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65,000원 앞으로 평생 안 깨진다. 그럼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깨지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요. 어쨌든 차트는 좋아 보이고 강해 보이니까 그 자리 안 깨지면 쭉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밤사이 전해진 M7 소식 현지 언론 기사 원문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스의 주인공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 말도 말고 탈도 많은 테슬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 관계성에 대해서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간밤에 테슬라는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4.55%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Trump to keep Starlink at White House despite break with Elon Musk.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링크에 대해서는 백악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불같은 둘 간의 관계 완전히 갈라선 것처럼 보였지만요. 다소 또 누그러진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했던 일론 머스크. 이제는 LA 시위 대응도 저지하고 나섰고요. 또 X에 올렸던 글들도 지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돌연 비난 대신에 덕담을 주고받는 이런 사이가 됐는데요. 여기서 말을 보시면 I may move the Tesla around a little bit. 테슬라에 대해선 조금 옮겨 다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금 옮겨 다닌다는 것은 트럼프가 보유한 테슬라 차량이 그간 계속 백악관 밖에 위치했는데 이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뿐만 아니라 I don't think we will be doing that, the Starlink. It's a good service. 이렇게 또 다른 사업 중 하나인 스타링크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사업이다 하면서 칭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스페이스 X와 같은 머스크의 회사가 연방정부와 맺은 계약을 토대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맞대응했었는데요. 이를 살짝은 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와 일론 사이 갈등에 있어서 스페이스X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미국 항공우주국의 연간 예산을 추월할 만큼 그 위력이 어마무시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사이가 회복되려나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테슬라에 대한 주가 향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자,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면서 테슬라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M7 종목들이 저렇게 강한데 테슬라가 뭐 기술이 떨어져서 빠졌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술은 있는 것 같고 이제 곧 발표하겠죠. 로봇하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죠. 차량 판매는 안 나온다는 거 이미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제품이 나오고 세상이 뭔가 바뀌는 제품이 나오면 그건 사람들은 제품을 바꿀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 똑같은 거 나오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으니까 안 사는 건데 더 좋은 제품으로 더 많은 기능들을 예를 들어서 무전기 하나만 있으면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와이를 바로 1초 만에 갈 수 있다. 무조건 사야죠. 그렇죠?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기술과 뭔가를 넣게 되면 근데 그중에 정말 그런 신기술이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뒤에서 뒷좌석에 자도 알아서 갑니다. 이 정도의 완전 자율주행차가 지금 나온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일단은 운수업 대표이사들은 다 그렇죠? 드라이버들을 다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본인들한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인도, 중국, 뭐 유럽, 동남아에 다 보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바뀌게 되면 차량들이 일단 판매가 되겠죠. 판매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자율주행 그 시스템 자체가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에도 들어가고 드론에도 들어가고 미사일 무기에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똑똑한 한마디로 CPU 뭐 이런 이제 처리 장치들, 소프트웨어 이런 애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많은 것들이 그리고 그게 정말로 잘 되면 정말 조그만 나라가 군사 강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면서 이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혁신적인 기술이 맞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래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신고점 돌파하고 막 지금 미국 시장 강하고 그런데 테슬라가 떨어지길래 사라 그랬죠. 그래서 떨어질 때 그냥 이걸 사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내려오면 사는 겁니다.를 얘기를 했고 그게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뭐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완전 자율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연료 전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전해질 그거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다가 목숨 걸지 마세요. 배터리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뭐 전고체라도 당장 나오게 되면 이전에 있던 2차 전지들, 전해질들은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싸고 한마디로 싸고 더 좋은 게 나오면 대체되기 때문에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차라리 전지를 담는 플라스틱 껍데기 이게 더 유리하다 그랬죠. 걔네들은 어쨌든 간에 공통적이잖아요. 그 안에 나트륨 전지가 들어가든 무슨 전지가 들어가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그래서 판매량들은 앞으로 점점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 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저는 몰라요. 근데 좋아질 거라는 기사는 나올 거라는 건 확신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장이 열려서 그러면 이제 주가가 테슬라도 올라가게 될 거고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도 올라가게 될 거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도 공개 방송을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페이 관련주 제가 카카오페이도 추천했었고 지금 플리토도 급등하거든요. 저기 인공지능 섹터인데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 추천했었습니다. 이게 공개 방송에 온 분들한테는 아는 내용이고 안 온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다 녹화가 다 되어 있고 다 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이게 다 용 차트입니다. 제가 특정 섹터를 좋아해서 그쪽을 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 차트가 그렇게 생겼길래 이거 봐라. 이거 용 차트인데 이거 가겠네요. 근데 봤더니 이게 웹툰 관련주야. 그게 봤더니 미스터 블루 핑거 스토리였던 거고. 봤더니 또 풍산이야. 이거는 이제 방산주이면서도 그 그 구리 관련주 뭐 이런 쪽이죠. 뭐 방산이면서 뭐 구리 관련주이고 그다음에 뭐 화성 밸브 뭐 이런 애들은 이제 가스관 관련주이고 지금 다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뭐 석 달 전 뭐 작년 추천한 게 아니고 지난주, 지지난주, 지난달 다 얘기했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용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용 차트들의 그 특징에서 이게 강한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 그런 애들이 잘 튑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되게 지금 잘 튀고 있는데 일단 신기할 정도로 잘 튀네요. 이게 장이 조금만 이렇게 좋아져도 이런 식으로 장을 강하게 움직이는데 SBS도 얘기했던 거예요. 아마 공개 방송 오신 분들은 아마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은 SBS 얘기했을 때에서 이게 왜 움직일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도 작전주 세력 주고 뭐 차트 모양이 이쁘다 했는데 지금 움직이잖아요. 플리토도 아까도 얘기했죠. 플리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미 올라간 애들은 여러분들 따라 붙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완전 자율자동차 나오게 되면 뭐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했거나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올라가게 될 거고 완전 자동차 얘기 이슈 나온 다음에 완전 자율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뭐 카메라, 그다음에 연료전지 부품, 자동차 부품 뭐가 먼저 움직일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게 순환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 왜 나중에 또 12일 또 지난 다음에 12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일 모레인데 10일 지난 이후서부터 뭐 자동차 부품주 뭐 움직이고 올라가면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라는 얘기를 지난 과거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차트가 지금 바닥에서 용 차트로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갖고 있어야 수익이 갑자기 이렇게 튀는 거거든요. 쭉쭉쭉쭉 튀는 흐름들이 그런 데서 나오니까 땅굴 파는 두더지 패턴은 피하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차트들로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시장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갈등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자율자동차의 상용화, 이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전망 주목해 주셨었습니다. 그만큼 로보택시의 성장세 주목하시면서요. 전문가님의 시각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오늘의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야 실시간으로 노하우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놓치지 마시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전 11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